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방 시작하기 직전에 아유 너무 우리 시장 빠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우리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 지금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특히나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첫 번째이지 않을까. 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우리나라, 북한. 또 이게 이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여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파생 시장에서의 수급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한번 말씀 주셨다시피 파생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이 매도 물량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쉽게 들어올리지 못하는, 혹은 그 매도 물량을 이겨낼 만한 모멘텀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모자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외국인을 어느 정도 이겨줘야 되는데 기관도 외국인을 지금 따라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오늘은 굉장히 지친,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지금 하락에 베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요. 한화솔루션, 그리고 앞서 뭐 이야기 나눴던 한국카본도 대량 순 매수하고 있고요. 또 지니어스,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정유주가 강세에 나타나면서 SO일,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동향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한번 옥석을 가려볼까요?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롯데쇼핑과 아모레퍼시픽이 만났습니다. 대표적인 유통주, 그리고 그렇죠. 대표적인 화장품주인데 지금 리오프닝 섹터인 것 같아요. 리오프닝주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힘이 많이 좀 빠지셨을 것 같고, 네. 주말 사이에 분명히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 그 기대감을 완전하게 좀 꺾어버리는 실망감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 업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리오프닝 쪽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또 그로 인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강하게 상승하기 어렵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반기에 그럼 어떠한 업종이 과연 실적이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냐? 당연히 저는 리오프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혹은 유사 종목군들을 이미 포트에 담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꼭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을 좀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좀 담아가도 괜찮을 종목,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셨을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롯데쇼핑에 손을 꼽아주셨습니다. 유통주.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하나, 일단 전체적으로 고부가 가치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 안에서의 선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면서, 아모레퍼시픽도 좋긴 하지만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쪽을 저는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이 화장품과 유통 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유통 쪽이 지금은 더 유리한 입지에 처해 있다. 특히 그 안에서도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업 자체가요. 리오프닝에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 본업이죠. 아무래도 마트,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 산업. 그러니까 이 롯데쇼핑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업 자체가 리오프닝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본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올해 하반기에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컬처웍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롯데시네마를 좀 뜻해요. 그러니까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은 작품들, 그러니까 흥행을 하는 작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범죄도시 2도 그렇고, 또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탑건이라고 하는 이 해외 영화가 또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서 이 쇼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 범죄도시 2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범죄도시2 보러 갔을 때 영화관에 사람 많은 것도 놀랬지만 뭐에 더 놀랬냐? 팝콘. 다들 그죠, 팝콘 드시고 있고 맞아요. 음료 드시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음식을 또 드시고 있다라는 부분. 당연히 컬처웍스의 실적이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 적자가 엄청나게 컸었던 부분을 올해에는 지금 빠르게 줄이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적자폭 개선 혹은 흑자 전환. 예, 그리고 최초 막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적자폭을 굉장히 또 크게 이제 축소를 하면서 흑자 전환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롯데쇼핑 저는 현재 위치에서도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예상되는 롯데쇼핑을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면 올 초부터 쭉 우상향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쵸.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지금은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이 좋아요. 예.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이 왜 좋냐? 그럼 지수가 좋으면 이 종목분들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차트를 아마 거꾸로 보여준 것처럼 우하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데쇼핑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 오늘 조정이 나온 것은 시장 여파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조정 시에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고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13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드리고,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9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이평선도 이탈되는 혹은 박스권 하단도 이탈되는 가격이니까 네. 추후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쇼핑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대주전자 재료와 아모텍이 만났습니다. IT 부품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IT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담아봐도 괜찮겠죠? 지쳐요. 네, 그래요? 조정을 하루 이틀 좀 받아야 뭐 관심 있게 보는데, 네. 올라갈만 하면 조정받고, 이제는 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도 조정받고, 이제는 많이 빠졌다 이제 담아야 된다 해도 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술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실 거예요. 맞아요. 머릿속으로 이제 기술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HTS, MTS 켜놓으면 대주전자재료 아모텍이 아니더라도 유사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또 그 종목분들 손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0% 이내면 정말 잘하시는 분. 근데 다수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정말 일반적인 분. 그렇죠. 또 심하시면 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이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정말 기술주들 지금 사야 되나?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술주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여전히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저는 또 꼼꼼하게 지치더라도 네. 지금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제 가장 좀 선호했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 아모텍 이쪽을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는 지난 5월 20일에 최고가 10만 2천 원대를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텍은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하는 나타나서 오늘 이렇게 시장 IT 섹터가 좀 조정 받았을 때 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김태성 팀장님께서 시청자분들 고민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승자를 꼽아 오셨습니다.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추세 올라타보자 아모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거.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그래도 외국인보다 기관을 더 믿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잡히고 있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은 하루 강하게 들어왔다가 하루 또 강하게 빠지고, 또 하루 강하게 들어오면 하루 또 강하게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기간은 안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이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가격대에 조금 모아가야 한다라고 판단이 드는 종목군들에게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어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저는 뭐 대주전자재료가 나쁘고 아모텍이 좋고 그렇다라기보다는 지금 수급 주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간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모텍 같은 경우 그러니까 MLCC를 좀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죠. 근데 이제 MLCC가 이제 과거에 이 모바일 쪽에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아모텍은요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이 모바일 쪽에서 전장 부품으로 많이 움직여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모텍의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모바일은 계속해서 이제 이 수요가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겠지만 전장 부품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장 이 부품의 매출 비중이 50%에 지금 육박해 가는 아모텍 같은 경우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과거보다 확실히 이제 낮아진 상황.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MLCC가 많이 들어가는 쪽이 5G 산업인데 제가 이제 5G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국내에서만 팔면 안 됩니다. 네, 국내 매출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해외 쪽으로도 지금 잘 팔아야.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100개를 파는 것보다 당연히 1000개, 10,000개 파는 게 좋잖아요. 네.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아모텍,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장 부품엔 전기차가 당연히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죠. 이쪽으로 또 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금 아모텍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아모텍을 꼽아주셨는데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만 원이라는 매도 목표가를 좀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물대에 35,000원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000원에서 35,000원 이 가격대만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 4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손절가는 좀 짧게 좀 잡아드릴게요. 25,0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 시에는 그때는 우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텍 33,000원에서 35,000원대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목표가 4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기준은요? 일단 시장 지수보다 강하다. 강하다. 그린 플러스를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가지고 나오셨어요. 일단 그린 플러스는 제가 이번에 처음 가지고 온 종목이 아니에요. 그쵸. 지난 4월 달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이긴 한데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스마트팜 자체 산업에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정부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관련한 기업들은 충분히 높은 이 밸류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왜 그중에서 그러면 그린 플러스일까요? 라는 이야기에는 이 스마트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하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 압출바라고 합니다. 네, 그 알루미늄 압출바를 직접적으로 압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그린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에서 압출된 바를 받아서 조립을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게 당연히 이윤을 훨씬 더 많이 남겨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온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그린 플러스 K 스마트팜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또 제시해 주실게요. 지수보다 좋습니다. 네. 심지어 오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시세 탄력이 붙게 된다면 저는 2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14,000원이라는 가격대, 최근 박스권 하단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플러스 목표가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